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이 트럼프와 파월의 동맹이 시바이누의 가격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상승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동맹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미 상원 청문회에 파월이 등장해서 CBDC를 자신의 임기 동안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정확히 트럼프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최종 목적은 바로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을 부상시키는 것인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미국의 기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코인,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시바이누 폭등에 대한 이 소식 아주 쉽고 명료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집중해 주시고요.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보시는 지표는 제가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CW 시그널이라는 거래량 기반의 매매 지표입니다. 매수 거래가 많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주황 색깔의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고 이후 실제로 가격의 시세 분출로 연결되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매도 거래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빨간 색깔의 숏 신호가 발생을 하면서 실제로 가격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는 차트뿐만 아니라 한쪽으로 추세가 뻗어나가는 차트에서도 그 위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점 매집이 많이 일어나는 자리에서는 주황 색깔의 매수 신호만이 다량으로 발생을 하고, 추세가 뻗은 뒤에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가 나오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매매하실 때 이 지표를 같이 활용을 해주신다면 수익을 쌓아 나가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표는 제가 구독자분들께 별도의 조건 없이 보내드리고 있죠. 지표 신청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로 9번 지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댓글에도 동일하게 9번 지표 뒤에 휴대폰 번호 뒷자리만 입력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문자랑 대조를 해서 구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것으로 지표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채널과 언론들에서 트럼프와 파월이 마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동맹 관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분석을 제가 여러 차례 전달을 해드렸었어요. 실제로 지난번에 미 연준이 금리 동결을 했을 때 트럼프는 동결이 올바른 판단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들이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새벽에 있었던 상원 청문회에 참석한 파월 의장은 CBDC를 자신의 임기 동안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트럼프와 동일한 주장이기도 하죠. 트럼프는 이미 CBDC 발행 금지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CBDC 개발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미국 내에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부상하고 있는 흐름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시바이누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기 전에 먼저 CBDC와 이 스테이블 코인의 관계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금융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CBDC보다는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의 정책 기조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 SHI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바이누에게 초대형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USDT, 테더죠. 이 테더를 작년 말에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유럽 내에서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코인베이스는 시바이누를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래소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시바이누 선물 상품을 출시하면서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실제로 이후 ETF 출시 바로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 자신들의 인덱스 펀드에 도지코인, 리플과 함께 시바이누를 추가하면서 시바이누 ETF에 대한 자신들의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ETF를 승인해주는 기관이 바로 SEC인데, 오늘 오전에 SEC의 TF 수장인 피어스 위원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밈코인은 SEC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근 SEC가 바이낸스 소송을 일시 중단하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마크 우에다하의 새로운 체제 안에서 정말로 친가상자산 행보를 벌이고 있다는 게 단적으로 확인이 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러한 SEC의 변화는 밈코인인 시바이누의 ETF 출시에 있어서도 법적인 제동을 걸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미국 내 기조가 지금 시바이누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은 정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시바이누와도 연계가 되어 있는 이 거시경제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상원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 발언의 골자였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상태로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거나 더 크게 상승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작년 말부터 고래들의 비트코인 매집이 역사상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필수적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금리 인하 기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 국면이던 금리 인하 국면이던 간에 앞으로 코인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급이 무제한인 화폐와는 달리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비트코인과 금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는 해지 수단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 오히려 비트코인으로는 시장에 자금들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파월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어서 금리 인하 기조가 생기게 되면 이것은 인플레이션 때보다 시장의 가격을 더 크게 상승시키게 되죠. 앞서 말했듯이 유동성이 직접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화면에 제가 통화 공급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통화 공급량이 크게 증가를 했던 2020년과 2023년 정확히 해당 시기 코인 시장의 가격은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엄청난 대상승장으로 진입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 국면이던 금리 인하 국면이던 간에 이 코인 시장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고래들의 매수가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머지 알트코인들로는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21년도 불장처럼 알트코인들의 펌핑이 잘 나와주지는 않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물량들이 비트코인 내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유입될 곳은 알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트 불장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이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부터 이탈해서 알트코인으로 쏟아질 때 본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백 프로, 수천 프로의 상승이 나타나는 알트 불장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시바이누의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오랜 잠을 깨고 본격적인 폭등을 보여주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다가오는 불장 저와 함께 준비하실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언제라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함께 최대한의 수익을 쌓아 나가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월 12일 시바이누 분석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